제가 이 섭외를 처음부터 받은 게 계속부터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서울 장애인 부모연대 도봉지회장 김숙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연대에서 도봉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도 겸직을 하고 있어서 내가 컨퍼런스 전 했던 컨퍼런스에 잠깐 초대가 됐는데 그때 갑자기 요청을 받아서 저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좀 미흡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 상황을 어쨌든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저희 머릿속에는 장애 가족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은데 이거를 PPT를 정리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좀 앞에 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많을 텐데 그거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제목은 장애가 중심이 되는 돌봄 사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저 주제 발표하실 때 제가 들으면서 공감한 게 너무 많았어요. 이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발달 장애인 돌봄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돌봄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다들 무엇이 문제일까 의문을 던지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의 딱 한 가지의 문제가 될 때가 아니고요. 지금 소제목으로 제가 장애인의 현상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제가 스스로 자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자문 내용은, 제 스스로 자각한 내용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대유행을 하면서 돌봄, 교육, 고용,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 및 복지 서비스 이용 기간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저희는 2년 반 동안 집안에 갇혀 있었어요. 제한됨으로써 장애인의 주된 돌봄 제공되는 가족들의 삶이 거의 고립됐어요. 요번에 뉴스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같이 동반 자살하신 분도 많고 여러 가지로 고립되다 보니까 저희 지금은 잘 모르실 텐데 이거는 학교를 저희 아이가 장애인 학교를 도설학교를 다니는데 도설학교를 갔더니 2년 반 동안 아이들이 정말 나빠져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나빠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빠져서 제가 저 보면서 슬펐어요. 사실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님들이 너무 힘드시고 고난하시니까 아이들하고 도대체 무슨 2년 반을 보냈을까. 근데 사실은 고립되면서 정서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까 방학걸 복지관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복지관도 이용 자제가 됐어요. 장애인이다 보니까 체육시설은 물론이고 복지관 이용도 자제되고 치료실 이용도 자제가 되는 바람에 부모님들이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너무 많이 느끼시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무기력감이 되게 빠지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 돌봄 그대로 해서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낮 활동이 거의 제한되다 보니까 생존 위협 이게 좀 21세기, 22세기죠. 하여튼 바라보는 이 세의 생존 위협이라는 게 저희 장애인 가족들은 생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들이 어디 기관을 가지 않으면 낮 활동을 부모님들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거의 제한되고 또 요번에 천재지구인이라는 수혜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 수혜 피해자도 또한 저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광화문에서 집회도 하고 했는데 정말 가슴 아프게 뉴스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119에서도 나왔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참 극단적으로 이 장애인 가족들은 저희가 느끼는 사회적인 박탈감이나 기회에 대한 제공 부재는 생존 위협, 거의 자살 충동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전달하기보다는 내 주위에 장애인이 있는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드문드문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부모님들이 아예 집 밖에를 나오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뭐 기본권은 말도 못하게 박탈을 당했고요. 또 한 가지, 또 장애인 가족들의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가? 네, 이 장애 자녀도 있지만 또 저희 아이들한테는 비장애 자녀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형제 자매나 이런 기관들을 그 아이들도 돌봄기관에 갈 수도 없었고 교육기관의 대면 서비스도 다 동반되면서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률은 두세 배가 아니고 네다섯 배는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행동적 해행은 물론이고 비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부재로 학습 능력 저하하고 인지 능력 저하는 물론 동반됐고요. 그 다음에 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을까지 내가 장애 자녀와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게 비장애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장애인들이 낯선 환경, 마스크 착용이랑 새로운 규칙 아시잖아요. 하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행동도 문제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아이들이 얼굴이 뭐 화장을 못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얼굴 자체가 망가지는 아이들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이 마스크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아니지만 인체에 되게 무해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 뭐 침 흘리고 이러면서 침도 골라서 얼굴이 주사를 맞고 뭐 보톡스를 맞을 정도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이 마스크 착용 때문에 실강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 행동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친구들은 더 자해나 타해, 남을 때리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괴로워서 그런 행동들이 너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약물 치료비는 물론이고 치료비, 일반 치료비까지 증가가 엄청 됐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부담은 뭐 저희 장애인 가족들은 뭐 말도 못하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제가 복지관에 담당자한테 여쭤봤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영아에서 7세 아이들은 치료를 얻는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아이들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모르시지만 저희가 해당 치료비가 천차만별인데 지금 4만원에서 5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권 넘어가면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해당 치료비가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월급으로 그 12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발달 바우처로 가지고는 해당 4회기 이상도 치료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더 취약계층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아예 포기하시고 그냥 아이와 집에서 같이 치과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혼율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살률도 많이 늘었고, 비장애 아이들이 지금 탈선하는 아이들이 좀 점점 늘어나고 증가하는 추세예요. 저희가 이거를 통계로 조사를 해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저희가 비장애 형제에 대한 연구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마 논문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산학협력을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봉구 장애인의 상황은 좀 어떠냐 물으신다면 이거 좀 넘겨주시면 제가 넘겨줘. 네. 자, 지금 현재 도봉구 장애인 등록수 장애인 수가 15,291명이에요. 전체 도봉구 전체 인구가 33만 6,682명 중에 4.5%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 비율수가 원래 저희가 지체 장애인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6,576명, 43%. 그런데 지금 이게 역전되고 있어요. 사실은 장애인 도봉구 인구수는 줄지만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인구수는 영아기 아이들은 40%에서 50%까지 증가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점점 그 팬데믹 이후로 아이들은 지적을 동반한 아니면 자폐성을 동반한 아이들은 지금 점점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작년에 조사된 자료이지만 올해 또 만약에 신규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 비율은 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저희
또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저희가 서울 25개 장애인 1인당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구에서 예산해주는 환산을 한 도표예요. 이게 보면은 지금 빨간 줄로 돼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 줄로 돼 있는 게 장애인 1인당 예산 가구 가장 많은 구는 강남이고요. 382만원. 그 다음에 그 뒤로 양천 297만원. 강동구 285만원. 노원이 280만원이에요. 저희 인접구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5%로 들어가요. 노원구가. 근데 저희 도봉구는 낮은 구에 들어가요. 제일 낮은 구가 영등포구고요. 157만원. 그 다음이 동대문구 160만원. 그 다음이 꼴찌가 도봉구예요. 도봉구 170만원. 예산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나죠. 이게 왜 그럴까? 뭐 세수 차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도봉구 자체가 열악하다는 반증이고요. 도봉구 장애인들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게 180만원 정도, 180만원이란 얘기죠. 그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15,000명에서 이 n분의 1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체장애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나머지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인들은 거의 형편 받는 돈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 조사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왜 노원구랑 우리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정말 이거는 뭐 국가적인 문제긴 하지만 도봉구의 자체적인 문제도 있어요. 도봉구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반면 또 노인 인구수가 저희가 24개구 중에 두 번째로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유입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도봉구 자체가 지금 세수 수입이 거의 없지 않을까 저도 추정을 하지만, 이게 반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이 도봉구의 현실이라는 게 이번 조사하면서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 코로나 붕괴 이후로 도봉구에 저희 장기화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지원체계 붕괴.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형 프로그램 운영은 절대 불가하다. 그래서 운영을 거의 못했고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의 지원 서비스 제공, 이용 어려움, 대체 방향, 부재, 거의 부재가 아니고 부족이죠.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당사자 방문 서비스 자체를 기피하셔가지고 실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활동지원사의 정서적 불안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기피 중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돌봄 위기 제공자들이니까 이용자들도 문제지만 이거 제공하시는 분들 자체가 기피하시면서 저희 아이들을 안 보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불충분한 활동지원 급여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가 생겼는데 부모님 코로나가 걸리시고 자녀가 걸리시면 그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결국은 코로나가 걸린 부모님이 돌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치료도 불가하시고 후유증을 겪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이명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은 물론이고 또 심장이 두근거린다 이런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급증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생생활도 말도 못하게 붕괴가 됐고요. 또 돌봄과 동시에 감내해야 되는 가족 문제가, 장애인 자녀 양육자들이 자녀의 양육을 돌봄을 기피하는 방임 하는 현상이 되게 급증했고요. 본인도 힘드신데, 본인 몸이 아프신데 장애 자녀, 비장애 형제 돌볼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로 인해서 가구 생계는 증가했고요. 5분 남았다고 하시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돌봄 무게 때문에 동반 자살, 학대, 방임, 유기 그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 우리가 향후 우리 장애인 돌봄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지향점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고, 가족 중심의 돌봄 사회,
가족 구성원의 역동을 고려한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뭐 가족 구성원 역동이 필요하지 않다는데 장애는 반드시 필요해요. 장애 진단 초기 가족, 위기 가족 찾아가는 사례 관리 산업 사업은 분명히 지원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동료 상담가, 왜 저희가 동료 상담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가족에 위기가 있다는 걸 남한테 보여주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기피하시고 외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시는 분이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장애 형제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반드시 운영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조 모임, 부모 자녀 자조 모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셔서 가정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한 뭐 한 달 휴식 지원 정말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가셔서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저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저희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지원을 하는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협재체계, 아까 그 저희 식당 얘기하시면서 제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가족을 권익을 원하는 자정 모임 결성이 돼야 되는데 기관 종사자하고 부모님들 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모임 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독립된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중점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장애인과 가족 간의 통합을 위한 공간 마련.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시끌벅적 장애인 통합도서관 은평구에 설치 운영되는데 너무 좋대요. 저희 아이들하고 저희 자녀들이 같이 갔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도봉구 관내에 7개의 국립도서관,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한 군데도 저희 장애통합도서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장애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수련관 내 장소 마련. 시립 문화 청소년 수련관 내 히에틸이라는 곳이 있대요. 거긴 장애 청소년 방과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 저희 아이들이 돌봄도 받고 지원도 받고 그런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장애 청소년도 장애인이지만 청소년이잖아요. 왜 그 공간에 저희 공간은 마련되지 않는 건지 참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공공장소나 복지관이나 기관 등에서 장애 유무 연령대에 구애받지 않는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봉구에서 도입돼서 설계된 공간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일 부러운 건 장애인 미용실. 노원구에 이번에 설치 운영됐잖아요.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정말 와상이든 지체든 상관없이 가서 누워서 아이들을 머리를 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노원구로 이사가고 싶을 만큼 저희 아이들이 미용실 가서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을 위한 병원 운영, 이거는 이번에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정말 협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거 부모님도 비장애 형제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비장애 형제는 방치한 채 장애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발표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애 돌봄이 가장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실 나는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가 걱정하는 것도 싫기도 하고 혼날까봐 무서워서 얘기하기도 못했다라는 말을 결국 엄마에게 하지 못했다가 내가 바라는 것은 요구하기에는 엄마가 이미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어떤 비장애 형제들의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장애 형제들이 장애 아이들 때문에 방치되고 방임되고 제대로 보육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우리들의 플러스 보셨죠? 결혼을 할 때 당사자들한테 자기 자녀에 대해, 그러니까 형제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서 결혼을 기피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또 왜 되는지 방향이 또 그런 거죠. 또 자기가 똑같은 짐을 질까봐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돌봄이 명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비해장제 프로그램을 해준다고 하시는데 뭐 폭포지, 영화 관람, 보드게임, 뭐 일회성 그치는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 교육청에서 연계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저희 아이들의 특성화 유행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짓으로 가짜로 상담받고 와서
상담 받았어요. 근데 심리적으로는 이미 위축돼 있고 고립돼 있으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남 얘기들처럼 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누구누구 얘기인데요. 라고 시작을 해요. 그렇게 애들이 마음이 다친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이 경제성 지능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0살, 7살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마스크로 언어 발달이 지연된다. 근데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비장 형제들이 어머님들께서 우울감에 빠지시고 무력감에 빠지시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방치하시고 교육을 거의 못하시고 계시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애착강생 부속으로 아이들이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노숙자의 20% 30%래요. 그 아이들이 저희 장애인 아이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 아이들이 왜 길거리로 나갔는지.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노령화되고 부모님들의 경제 능력은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케어할 수 없으면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탈시설을 정말, 근데 요즘 저희 노령화된 부모님들께서는 왜 탈시설 시키냐고, 그냥 시설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거꾸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내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를 케어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좀 반상충되긴 얘기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들한테는 누군가의 관계망 형성이 돼야 되지만 다가오지를 못하시고 이 아이들도 벽을 치고 다가가질 않아요. 선생님은 물론이고 상담사 그리고 복지관에 가서도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필요와 조언과 상담치료,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학습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장애인에 대한 가족에 대한 돌봄은 정말 있는지 갖고 있는지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이 장애 청소년 아닌 비장애 청소년들도 지금 돌봄을 못 받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까지 비장애 형제자매까지 정말 이 사회가 돌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좀 들었습니다. 우울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저는 현실을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